안녕하십니까, 이완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 명령어,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눅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배웠었는데요. 어,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도 하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를 이렇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는 명령어 자체를 배우는 데는 많은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한 이유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를 배울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드웨어 리눅스 커널이 있고 시스템 컬이 있고 시스템 유틸리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배울 명령어들은 대부분 시스템 유틸리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시스템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쉘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눅스 쉘을 통해서 시스템 유틸리티를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리눅스 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리눅스 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터미널에서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죠. 터미널이라는 건 무엇이고 쉘이란 무엇인가? 터미널은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예전 시스템에서 단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이 있고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단말기들이 컴퓨터에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명령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처음에 터미널이 시작되면 쉘이 실행된다. 이 컨셉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깃을 설치하면 깃 바시가 있고요. 시그윈을 설치하면 시그윈 터미널이 있습니다. 오라클 VM에는 버추얼박스가 있고 버추얼박스에서 터미널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어떤 것은 배쉬라고 하는 쉘이 뜨고 어떤 건 터미널이 뜹니다. 한번 볼게요. 시그윈에 터미널을 띄웠더니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터미널 창이 하나 열렸고 달러 하면서 깜빡깜빡거립니다. 깃 바시를 한번 볼게요. 깃 바시를 실행시키면 똑같아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죠? 아이콘이 있고 여기 뭐라고 뜨고 그 다음에 민지 W라고 되어 있고 물결이 있고 달러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똑같아요. 에일리언이 있고 민지 W란 말은 없는데 여기 물결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다, 실행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쉘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 실행되느냐? 반드시 쉘은 터미널에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git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터미널을 먼저 띄우고 여기에 bash를 띄운 겁니다. 역시 시그윈의 터미널도 터미널을 띄우면 자동으로 bash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에 쉘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구나. 쉘이 실행되면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하죠.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터미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date입니다. date. 네, date라고 치니까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나옵니다. 시간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그윈 64에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데이트 해봤더니
똑같이 잡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저는 실습을 해봤는데 이게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글자가 깨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텍스트에 들어가면요. 여기 로케이트라는 것이 있고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캐릭터 셋이 예를 들면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 어플라이 해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면요. 네, 이렇게 글자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케이를 옵션에서 로케이를 텍스트의 로케이를 UTF 유니코드가 아니라 EUCKR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설정은 지금 현재 쉘 터미널에 소프트웨어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터미널 설정을 거기다 맞춰줘야 됩니다. 네,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그러면 데이트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시그윈에서도 똑같은데요. 여기 누르면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눌러보시면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에 여기는 캐릭터 셋을 설정을 안 했는데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해갖고 UTF-8 여기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데이트 해보면 여기는 UTF-8이 제대로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쉘 프로그램은 유니코드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어떤 걸로 맞춰야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셋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맞추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유니코드를 한글로 쓰겠다고 하면 유니코드로 설정하는 거고 EUCKR을 한글 코드로 쓰겠다고 하면 EUCKR로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 명령어 하나를 배웠어요. 데이트는 날짜를 보여주는 명령어다. 지금 터미널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터미널은 이렇게 생겨서 인풋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처럼 스크린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터미널의 모양인데 분명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터미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쉘이 뜨기 위한 터미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명령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TTY입니다. TTY라고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dev/pty0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쳐볼게요. TTY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device pty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터미널 번호는 device pty0다 하는 겁니다. 양쪽이 터미널 번호가 똑같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서로 다른 OS이기 때문에 같은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git 배시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git 배시를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tty를 한번 쳐볼게요. tty 쳐보니까 얘는 pty1입니다. tty 번호가 다르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개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게 가능합니다. tty라는 명령을 디바이스 pty1에다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출력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디바이스 간의 통신도 가능합니다. 이제 명령어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데이트라는 명령 배웠고 tty라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리눅스 기본 명령은 뭐냐? 기본 명령은 어디 들어있느냐? 다시 한번 백을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유틸리티에 들어있는데 그럼 유닉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유틸리티에 다 같은 명령어이 들어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명령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명령어를 어디서 정의하고 있냐면 코어 유틸이라고 하는데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어 유틸 안에는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명령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일부만 배울 겁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 일부만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디렉토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디렉토리란 무엇이냐면 윈도우스에서는 이 디렉토리를 폴더라고 부릅니다.
유닉스 관점, 리눅스 관점에서 본다면 얘들은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 배웠죠? CPU,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가 있죠. 스토리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슬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스나 윈도우스에서는 슬래시가 아니라 백슬래시로 되어 있죠. 백슬래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시스템에서는 원자, 그죠? 글자 한글 원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사실은 백슬래시입니다. 백슬래시로 표현되어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슬래시로 되어 있고요. 슬래시가 시작하는 디렉토리의 시작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루트 디렉토리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원하는 디렉토리들이 여러 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혼란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실습을 시그윈 64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ls입니다. ls라고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는 ls는 무슨 명령이냐면 현재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ls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드는 명령은 touch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touch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하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ls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제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ls를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써보겠습니다. ls 한 다음에 마이너스 l 해봅니다. 그러면 ls 마이너스 l 했더니 합계 0 했고요. 마이너스 rw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고 1하고 환희 하고 나오고 0 10월 27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 날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일 명이죠. 이제 ls-l 하면 파일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일의 크기입니다. touch라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쓰면 만약에 그 파일이 없으면 크기가 0바이트인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touch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18시 50분입니다. 네, 터치 하고요. 다시 파일을 해볼게요.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파일이 또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ls-l 해보시면 네,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은 생성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이 파일에 접근한 시간입니다. 수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touch라는 명령이 이제 그 다음 명령은 이제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을 배울게요. 네, 그 다음 명령은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폴더를 만드는 명령이 되겠죠. 뭐냐면 make를 줄여서 mkdir 하면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를 뭐라고 하냐면 dir1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ls 해볼게요. 그랬더니 dir1이 만들어졌고 아까 있던 파일이 보이죠. ls-al 해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dir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맨 앞에 파일이 d라고 써 있습니다. d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모양이 다른데 이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cd, cd는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make 디렉토리처럼 make 디렉토리가 mkdir이라면 예를 들면 change 디렉토리는 chdir이 맞지 않나요? 네, chdir이라는 명령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눅스 명령어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cd 한 다음에 dir1 하고 치면 네,
여기 보면 갑자기 프롬프트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을 프롬프트가 물결에서 물결 슬래시 dir1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령 하나 추가로 더 배우겠습니다. ls-al이라는 명령입니다. 숨겨져 있는 파일도 전부 보겠다 하는 겁니다. ls-l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ls-al 하면 숨겨진 파일이 보여집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숨겨진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면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 이름이 점으로 시작하면 도트로 시작하면 숨겨진 파일입니다. 그럼 숨겨진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터치 점 파일 언더바 히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ls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ls-l 해도 없어요. 그런데 ls-al 하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는 무슨 명령이 있지? 할 때는 습관적으로 ls-l보다는 ls-al 하셔도 됩니다. ls-al과 ls-la와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옵션 이거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쓰는 것들을 이제 명령어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옵션들을 순서를 바꾸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ls-l 했을 때 보이는 점과 점점이 무슨 기능인지 알아야 되겠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점점은 자기의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dir1이라고 하는 것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cd dir1에서 이 디렉토리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cd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을 때는 점점을 칩니다. 그러면 다시 ls-l에 보면 여기 점 바시 스토리, 점 바시 프로파일, 점 바시 rc 이런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파일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으로 파일들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히든 파일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디렉토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pwd라고 칩니다. pwd라고 쳤더니 슬래시 홈 슬래시 환희라고 하는 폴더에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참 이상한 게 여기 보면 아까 디렉토리를 움직였을 때 여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기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홈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cd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치면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cd 한 다음에 점점 하면 네 하나 윗 디렉토리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봤더니 환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d 그러면 현재 내 위치를 보는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pwd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홈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cd 점점 했더니 ls-al 해봤더니 네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ls로 짧게 볼게요. 그랬더니 bin, sig 드라이브, sigwin.bat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네요. 도대체 이 파일들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이 파일들은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볼게요. 파일 탐색기에 여러분들 저희 지금 시그윈을 설치한 과정을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제가 시그윈을 D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 PC에 D에 시그윈 64에 가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내용들이 비슷하죠? 보시면 bin이 있고 dv가 있고요. 그죠? 파일도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잘 보십시오. 여기다가 make 디렉토리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네 테스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만약에 테스트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일 관리자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되겠죠. 그러면 다시요. make 디렉토리 테스트 이번엔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2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폴더 디렉토리를 지우는 명령을 배워야 되겠죠.
지우는 명령은 rm입니다. 파일을 지우는 명령도 rm이고요. 디렉토리를 지우는 명령은 rmdir입니다. 그래서 test2 하면 네, test2가 삭제되죠. 이렇게 다시 내 위치,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가 물결인 위치로. 물결인 위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홈 디렉토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홈 디렉토리로 가고 싶을 땐 이렇게 합니다. cd 물결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 위치는 어디니?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하면 홈 환이로 돌아옵니다. 어떤 디렉토리로 가면 cd dir 1 하면 됩니다. ls-al에 보면 파일들이 있고요. cd 점점 하면 보세요. 네, dir1이 있죠. 내가 dir1을 지우고 싶어요. rm dir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dir1 하면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뭐라고 나냐면 rmdir failed to remove dir1 디렉토리 not empty 라고 되어 있어. 디렉토리가 비워져 있지 않으면 디렉토리를 지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디렉토리를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cd dir1에 가서 파일을 지우는 명령은 아까 뭐라고 했죠? rm이라고 했습니다. rm 한 다음에 점 파일 언더바 hidden 이렇게 하면 파일이 지워지겠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ls-l 했다면 합계 제로 파일이 없는데 왜 디렉토리가 안 지워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습관적으로 ls-al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왜냐면 점으로 시작하는 히든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파일을 지울 때 rm 하고 파일을 지울 때는 rm이라고 했습니다. 점 파일 언더바 히든 하고 치면 파일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cd 점점 하고요. 네, rm dir 1 하면 디렉토리가 지워지는 거죠.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를 지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렉토리에 관련된 간단한 명령어 몇 개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명령어들을 배울 텐데요. 이 시간에 배운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